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네, 몇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삶은 선물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지선이고요. 네.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사고를 만나게 됐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고, 저희 오빠가 운전을 하던 중에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를 잠깐 세우고 있던 사이에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저희 차가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요. 아무튼 저는 중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저희 오빠가 저를 꺼내 주었고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도 병원에서는 살지 못할 거라고 저희 오빠에게 빨리 인사라도 하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잘 가라고 인사도 다 했는데 네, 아직까지 안 가고 이렇게 잘 살아있는 상태고요. 네.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좀 짧게 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본다면, 네, 병원에서, 처음에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죠. 산소호흡기도 끼워져 있었고, 의식 없이 그렇게 폐에 찬 유독가스를 빼내는 튜브를 옆구리에 꽂고, 그렇게 생과 사를 오가고 있던 사이에, 저에게 기적처럼, 삶이 주어졌어요. 혼자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폐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의식도 돌아왔고 그러면서 산소기를 떼게 되었고 병원에서 가장 먼저 저에게 준 것은 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부어 있어서 눈이 안 떠질 때였는데 깜깜한 중에 간호사님이 제 입에 빨대를 넣어주시면서 한번 조심스럽게 넘겨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빨아다니까 이제 물이 입 안으로 넘어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 그 물이 너무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맛있고 세상 시원한 거예요. 네. 제가 그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지나와야 될 과정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사는 건 죽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구나. 살아남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 물맛을 기억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누릴 수 있는 너무 사소한 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 심지어 물에도 맛이 있는 것 같은 그 살아있는 것에 대해 집중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오게 되었어요. 네, 저는 네, 사고 전에 제 얼굴이고요. 갖고 있던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을 맨날 하나 보여드립니다. 전 전신의 55% 3도 화상을 입었어요. 몸의 피부의 반 이상이 이제 화상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된 상태가 된 거고요. 또 3도 화상이라는 말은 진피층까지 상해서 시간이 흘러도 피부가 재생되지 않을 만큼 아주 깊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다치지 않은 제 피부에서 표피를 얇게 떼어다가 이제 이식 수술이라는 걸 하게 돼요. 한 7개월가량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수술을 받고 한 열흘 뒤의 사진이에요. 네, 좀 진하게 나와서 더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네요. 네. 근데 저 때만 해도 저는 이 딱지들만 다 정리되면 수술 받았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얼굴로 돌아가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불이 지나간 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당겨지는 성질을 갖게 됐고 그 위에 이렇게 얇게 표피만 이식을 하니까 같이 줄어들고 수축을 하면서 이제 변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에 이식했던 피부들이 줄어들면서 턱을 당겨내리기 시작했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제 힘으로는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려면 고개를 숙여야 했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침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침 흘리고 싶지 않은데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계속 물고 있어야 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죠.
7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퇴원을 하게 됐는데 세상에 다 그대로인데 저만 변해 있는 거예요. 굳이 막 거울을 찾아가 앞에 서서 볼 용기는 없었지만 밤이 되니까 유리창에 이제 사람 모습이 반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밥 먹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입이 너무 작아져서 어린이용 새 숟가락을 사주셨는데 그 새 숟가락에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빨갛고 막 눈썹도 없고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 아니라고. 나 이렇게 안 생겼다고 막 제가 본 그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한참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부정하고 피하려고 해도 진짜 그렇게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닌 얼굴이잖아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아주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TV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사고 전에 그냥 계속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제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린 거죠. 아무리 참고 아무리 견뎌도 그때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 현실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막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그냥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는 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막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전도하러 온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이제 와서 그때 일을 뭐 다른 이야기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저 사람은 그 시간을 그렇게 지나왔구나 하고 들어주세요. 고민을 하다가 저는 교회에 갔고요. 뭐 처음에는 막 따졌죠. 도대체 이 모습으로 살게 할 거면서 왜 살려놓은 거냐고 막 따지고 묻기도 하고 이제 나 어떡할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 있으실 거 아니냐고 막 묻기도 했어요. 많은 이야기가 시간이 흘렀지만 네, 그 가운데 제가 발견한 목소리는 제가 들은 목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는 신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너무 다른데 저희 가족들이, 제 친구들이, 저희 친척들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너무 다른 사람인데 내가 원래 사랑했던 딸, 내 친구, 내 동생, 내 조카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인정하는 저를 모습이 아닌 원래의 나를 계속 바라봐 주시는 그분들의 사랑이 결코 그것 역시 제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너무나 따뜻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다시 저를 그분들의 사랑으로 저 자신을 안게 되었어요. 안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처음에 들으면 막 되게 의지가 대단하고 막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도 어색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인하고 싶었던 저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은, 새로운 저를 인정할 수 있는 힘은 제 안에서 그렇게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여전히 저를 인정해주는 그 사랑의 힘이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제 모습이고요. 저 때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파란색 쬐끄만 걸 이렇게 들고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손도 좀 많이 다쳐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을 정리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재활훈련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다시 쓸 수 있게 되기까지 이제 연습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오잼이라 그래서 운동회 때 이렇게 막 콩 같은 거 넣어서 막 던지고 만드는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자랑하면서 찍은 사진이야. 세상에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얼굴이고 또 지문이라고 제 이름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꼭 그것만으로 그렇게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사랑으로 다시 저를 받아들여 가면서 제가 다시 하게 된 건 거울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거울 앞에 서서 너무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 처음 보면 인사하라고 배웠으니까 그냥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인사부터 시작했어요. 안녕 이지선. 이렇게 쓱 지나가고 또 보면 또 인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얼굴이 또 자꾸 보니까 약간 정드는 얼굴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도 보게 되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얼굴도 꽤 나름대로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제 가족 사진이 있고요. 어렵고 힘들 때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네가 못하는 거 내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족이어서 참 돌아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기억이 아니라 따뜻했던 기억들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입니다. 네, 제가 사고 후에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나서 두 번째 생일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어요. 사고를 만났던 그날, 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됐고, 그날이 이제 나의 생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딱 1년째 되는 날, 저는 여전히 또 병원에 있었어요. 수술을 받고, 이제, 이렇게 퇴원을 기다리며 병원에 있었는데, 막상 생일이라고는 말했지만 진짜 그날이 되었을 때 마음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1년이 되었구나. 여전히 병원에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때에 친구들이 생일 케이크를 사들고 너 이제 첫 돌 맞았으니까 파티하자고 와서 생일 축하해줬어요. 다시 태어난 것, 또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이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기쁘고 감사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 저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사실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 사진 한 장으로 그 느낌을 한번 전달해 보고 싶었고요. 이건 책에 제가 쓴 글귀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사고 이후에 받은 선물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픈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된 거였어요. 전에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잃으면 더 많이 슬픈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플 때,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어 주었는지에 따라서, 누가 그 손을 같이 잡아 주었는지에 따라서 마음의 고통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는 일을 만나기도 해요. 나의 실수든 남의 실수든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 넘어졌어요. 저는 아주 크게 넘어졌고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저는 내밀어준 손들이 있었어요. 가족이 그랬고 친구가 그랬고 학교가 그랬어요. 제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인생에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주는 그런 손이 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인생에 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제일 잘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인지 고민하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박사를 마치고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4년째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일, 교수는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크고 작게 연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제가 하고 했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 연구였어요. 저랑 똑같이 화상을 경험한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제일 필요한 게 뭔지를 묻는 그런 조사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연구를 하고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네, 화상 환자들은 아까 제가 앞에서 좀 말했지만 네, 계속 이렇게 수축하고 또 피부가 색상이 변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기도 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주 슬픈 감정과 때로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외부와 단절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한번 조사해 보았어요. 네, 이런 부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외상후 이런 심리적으로 어떤 아주 큰 일을 겪고 나서 인간 존재가 흔들리는 이런 일들을 겪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고, 좋은 것도 있었다고,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물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아주 많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저처럼 중화상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화상 부위가 노출된 사람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거죠. 가족의 변화가 긍정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건 제가 조사한 부분이 가족관계였기 때문이지 사실 다른 사회적 관계를 물었어도 아마 비슷한 결과를 보였을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어쩌면 부정적인 경험들을 했었을 것 같은 화상 부위가 노출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는 조금 더 성장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해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회복 과정 중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그 이전의 수준보다 넘어서는 어떤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네 이상하잖아요. 네. 과연 아픈 삶이 아팠던 시간들이 과연 선물이 될 수 있었을까? 누구나 그런 선물이었다고 고백하는 걸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상이 뭔가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트라우마라는 표현들을 우리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건 상처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어요. 예상치 못하고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심리적인 보호막을 찍고 상처를 남깁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핵심까지, 존재 핵심까지 뒤흔들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트라우마라고 해요. 저만 겪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전체 인구의 76%가 사랑하는 이의 상실, 질환을 겪게 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된다거나 사고를 겪는다든지 폭행이나 자연재해를 겪는 것 등으로 인해서 전체 인구의 76%가 외상을 경험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구나 외상을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외상에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앞서 말하는 뭐 수면장애라든가 어떤 부정적인 심리적 변화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 신체화 되기도 해요. 네. 제가 2017년에 포항에 있으면서 지진을 겪었어요. 상주에 있는 학생들도 아마 겪었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는데도 몇 달 동안은 약간 큰 소리만 나도 땅이 조금만 좀 무게가 있는 학생들이 막 복도만 지나가도 막 또 지진인가 하고 아주 작은 것에 놀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이 사건, 지금 이 상황도 우리 모두가 어쩌면 트라우마로 그렇게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동전의 양면처럼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자기감을 스스로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자기 효능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친밀감이 증가하기도 하는 이런 변화를 보인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제 2차 세계대전의 생존자이신 빅토르 프랭클 박사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불행에는 본질적으로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불행으로부터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가능하다. 아픈 삶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라고 말하는 나쁜 사건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찬 바람이 불어요. 폭풍우와 같은 바람이 불면 나무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꺾이지 않으려고 저항하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휘청거렸다가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렇게 변화하기도 하죠. 그것이 남은 인생 동안 고유한 특색으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항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변형되고 재구성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사람들에게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성장한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그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진지하고 실존적인 현실,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마주하게 되죠. 삶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깊게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사실 진짜 이 트라우마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은 너무나 보이지도 않은 이 바이러스에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이 스트레스 경험은 극복의 대상이 아닌 조금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이 아주 굿뉴스라는 거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떤 면들이 변화하는 것이 외상 후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좀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나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저 역시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사실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적어도 피부 정도는, 손톱 정도는 다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 내 것인 것이 없다는 것을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취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 어려움들을 겪어낸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전보다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관계 속에서 느끼는 기쁨들이 아주 커지게 되죠. 우리 보면 지금 일상의 행복들이, 작은 행복들이, 친구들과 마스크 없이 놀았던 그때 교실에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건 좀 그저 그랬지만 쉬는 시간, 점심시간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 건지 우리가 이제 더 깊이 깨닫게 되죠. 또 하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내 사람이 누구인지도 깨닫게 돼요. 이건 우리끼리 비밀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친구들보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진짜구나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들은 막 이제 제가 뭐 피부도 없이 그렇게 붕대를 감고 누워 있을 때 그냥 뭐 예쁘게 화장하고 구두를 또각또각 신고 병원에 와요. 잠깐 이제 들리러 와요. 근데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이라고 느꼈냐면 제가 그때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평소에 입던 옷, 고등학교 때 만났을 때 입던 옷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저를 만나러 와요.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나와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위기 상황 중에 어렵고 힘들 때 손잡아준 그 사람을 더 오래 감사하며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전에 나를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별로 안 친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더 크게 고맙게 여겨지기도 하죠. 저도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렇게 병원에 와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할 말도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이 갈 때를 못 잡고 있는 건가, 타이밍을 놓쳤나 막 이러면서 멀뚱멀뚱 있기도 하는 그랬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연락하는 분들도 아니에요, 심지어. 근데 그 순간에 그 바쁜 와중에 제가 병원이 별로 시내 이렇게 뭐 중심가에 있었던 병원도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와서 저와 그 시간을 같이 그 무료한 시간을 버텨주었던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고맙게 기억되고 그게 또 저에게 지금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해요. 또 하나 이런 도움들을 이런 따스함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괴로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공감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철학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죠.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굉장히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간과하면서 살아요. 인생에 내가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하고 손에 쥐려고 하고 사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 철학이 변화하게 되죠. 삶은 선물이라는 고백을 저뿐만이 아니라 외상후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태어나고 나서 집에 와서 굉장히 신났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여기에 이제 다 이식한 피부예요. 네, 두피에서 피부를 얇게 떼어다가 이제 이식을 했는데 여기에서 눈썹이 하나가 탁 튀어 올라온 거야. 이렇게 막 엄마가 로션을 발라주다가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이식한 피부에는 모공이 없어요. 이미 모공이 다 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뭐 털이 난다는 건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옮겨온 살이잖아요. 옮겨온 피부인데 이 피부를 뚫고 이렇게 딱딱하고 가려운 피부를 뚫고 이 털 하나가 눈썹 하나가 솟아났다는 사실이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이게 내 피부가 되어가는구나. 옮겨왔지만 잘 심기워졌구나. 뭐 그런 감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 눈썹이 자라나 보다 막 엄청 기대했었는데 그거 하나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신한 사람입니다. 네. 소소한 일상에 지닌 의미가 아주 커지죠.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난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전에 당연한 것들 여기던 것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정신장애인 분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지내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른 비슷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임에서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 모임에 나오고 나서부터 내가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돈이 없어서 저녁을 못 먹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누리는 하루에 3끼 식사를 누군가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면서
외상을 겪었지만 심리적으로 힘든 고통들을 겪어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연대하면서 성장이 일어나며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고백들을 듣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하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저는 물론 때로 한때는 그랬어요.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 다 잃어버렸다. 막 이런 생각이 머리를 막 지배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다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고 반추하며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건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니 사고 이후에 저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됐어요. 다시 살게 하는 힘이더라고요. 희망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정말 너무너무 작은 희망인데 그 틈새로 정말 빛처럼 어두움을 밝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사랑하는 마음과 삶의 희망, 의지, 목적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킬로스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고자 한다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꿈속에서조차 잊을 수 없는 고통이 방울방울 심장 위로 떨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반대로 이 절망 속에서도 신의 은총으로 지혜가 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외상후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비극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외상을 겪었다고 해서 모두가 성장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꽃병이 있어요. 깨져버렸어요. 다시 붙일까? 본드로 이렇게 조각조각 다시 붙여낼까? 원상태를 복구할 수 있을까? 나는 적어도 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나는 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던 어떤 그런 신념들이 내 일상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가슴 저쪽에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이 깨진 꽃병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꽃병이 깨졌구나 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인생의 깨진 꽃병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만들까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조각조각 깨어진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다시 마음을 되돌렸으면 하는 것은 꽃병은 깨졌지만 이 깨진 꽃병으로 나는 다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다른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것들을 그 생각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에게 그 절망의 순간에 나는 이제 깨진 꽃병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꽃병이 깨진 것은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실이에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인정에서부터 사실은 외상후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나타나셨어요. 빅토르 프랭클 박사님께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든 자유가 어떠한 자유도 허락되지 않은 그곳에서 인간에게 남은 단 하나의 자유가 있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의 태도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조차 허락된 자유입니다.
우리 삶 모두에게 허락된 자유이고 우리는 이제 깨진 꽃병을 가지고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아픈 삶도 괴로운 시간도 과연 선물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질문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스테픈 조셉이라는 저자가 쓴 외상 후 성장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상당 부분 발췌했고요. 그분이 제시하는 방법들은 이렇습니다. 사건 이후의 대처 방식이 중요하다. 내가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꽃병이 깨졌다고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외상과 관련된 2차 스트레스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외상이, 이 고통이 진행되지 않는다. 사건이 마무리됐다라는 노력을 주변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는요, 인간은 이런 경향을 가졌다고요. 남에게는 그렇게 모질게 굴지 않으면서 관대하면서 나 자신에게 너무나 모질게 군다는 거죠. 그래서 입장 바꾸어서 나라는 사람을 제3자의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거 해야지. 너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에게는 괜찮아 라고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들,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은 구멍 하나로 새어나오는 빛이 결국은 저를 지금의 삶으로 이끌었어요.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제가 눈을 못 감았어요. 피부가 너무 당겨서 7개월을 눈을 뜨고 살았거든요. 그러고 있었던 제게 오늘은 정말 기적과 같은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우리 삶에 대한 희망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가능성들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삶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변화를 내 눈썹에 하나 솟아난 눈썹과 같은 작은 변화를 확인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다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반에 사고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제 생각에 음주운전 피해자라고 자신을 계속 정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또 음주운전 피해자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사고를 당했던 그 자리, 그때 그 시간에 그냥 계속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보니 마치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아주 세게 어깨를 부딪히는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반갑지도 않고 기쁘지 않아요. 불쾌한 일이지만 어깨를 툭 치고 다시 그렇게 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저는 사고를 만났지만 그때 그 시간과 헤어지고 그 다음 시간을 계속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다시 그렇게 사고를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삶은 선물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결코 그 인생의 무게가 가볍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생마다 각각의 사연들이 있고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인가, 나는 그것을 당한 사람인가, 만났다 헤어진 사람인가, 이렇게 자신을 다시 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상후 성장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저 역시 지금도 꾸준히 해야 될 인생의 어떤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미리 나는 아직 저기에는 이르지 못했어. 성장은 못할 인간이야. 이렇게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평생을 살아가며 외상과 헤어지는 그래서 회복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저처럼 화상이 아니라 마치 꽃과 같은 모양으로 또 상처는 별이 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재를 뒤집어 쓴 불이 다 타고 남은 재를 뒤집어 쓴 그 재가 아니라 꽃 같은 화관을 쓰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제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싶습니다.